입안이 좀 안 좋아서 소통을 안 한다고 써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괜찮네요. 말이 좀 헛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선할까 악할까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심성이 선하다 보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원래 좀 악한 구석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또는 사람이 선하다 생각되면은 그런데 왜 자꾸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자기가 가는 조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의 선한 성품이 바뀌는 거다, 물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을 때려부셔야 된다. 환경을 모조리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왜 힘들까? 임금이 저 정치하는 신하들하고 정치하는 이 환경이 선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힘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체제를 다 때려부시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맹자 같은 분이에요. 공자 맹자 할 때 맹자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본래 성품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나쁜 환경을 다 없애고 이상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선하니까 그거 자체로 됐고 환경만 좋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럼 이제 뭐 사람이 원래 악하다 그러면 사람 성품이 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악한 짓을 못하게 통제하고 제어해야 돼. 그리고 악한 행동을 혹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엄정하게 처벌해야 돼. 이게 이제 흔히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사람은 통제와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국의 이제 순자라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번 생에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영원한 고정불변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생에는 참 바뀌기 힘들어. 이번 생에 갖고 있는 성격이 다음 생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전생에도 그런 성격으로 살았고 이번 생에도 그렇게 살았고 다음 생에도 그런 성격으로 산다고는 이거는 사람이든 생명이든 전혀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생에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틀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으로 좋은 일이 생겨도 자랑하기보다는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품고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완전히 품고 있지 못하고 또 살금살금 풍겨. 사람한테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해도 와라!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아내.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사실은. 평생 이렇게 사는 거라. 이번 생만은. 다음 생까지는 이어지지 않죠. 영향은 좀 있겠지. 이렇게 살았던 그 업의 그 기운이 있어서. 그럼 또 이제 외형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얘기하고 봐야 돼.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도 보고 상대방도 보지만은 자꾸 자기 안으로 쌓아준다면 외형적인 사람은 외부로 자꾸 발산하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내성적인 사람은 소극적으로 보이고 외형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 보면은 저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꾹꾹 눌러 참고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부러워. 또 어떤 것이 잘 안 바뀌느냐? 우리가 타고난 것 중에 감정과 이성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은 감정은 좋아하고 싫어함의 영역이고 이성은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야.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함에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어요. 맞다, 틀리다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나는 근데 그 사람한테 끌려. 그 사람이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 올바르. 예의 바르고 참 그래. 그런데 왠지 빈정상하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이거는 맞다 틀리다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자기 감정, 좋고 싫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좋고 싫음의 감정이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맞다 틀리다가 이제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사는 모양이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도 틀리다 싶으면은 그거를 선택을 안 해.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해요. 큰 이익이 달려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다 그러면은 반박하고 싶어. 자기 생각을 상대방한테 관철하고 싶어 해요. 합리적인 사람은 그래요. 이성적인 사람은. 그런데 감정적인 사람은 자기하고 생각이 틀려도 상관없어.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라.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유가 없어요. 내가 된장찌개와 순두부찌개 둘 중에 하나 중에 뭘 더 좋아하는데 거기에 내가 된장찌개를 더 좋아해. 그런데 순두부찌개보다 더 좋아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좋은 거라. 그런데 옳고 그름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강한 사람이 감정이 강한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감정이 강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잘 맞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는데 좋아하는 감정의 영역이 틀리면은 이것도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바뀌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감정 쪽이 더 강한 사람, 이성 쪽이 더 강한 사람. 그래서 감정 쪽이 더 강한 사람은 문화, 예술, 예체능 이쪽에 하면은 좀 길이 좀 밝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감정의 영역이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이제 뭐 수학, 법학 이런 거 하면은 맞죠.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 기복이 큰데 난 뒤끝 없다 그래. 그런데 감정 기복이 이게 큰 게 너무 자주 나타나니까 뒤끝 있다 없다가 아무 의미 없는 거라. 이성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은 어떤 관점이 있느냐?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맞다, 이게 맞다, 틀리다 영역이니까. 내가 맞다 생각하는 부분, 내가 틀리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잘 안 바뀌려고 그래. 안 바꾸려고 그래. 옆에서 얘기하면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얘기 들으면서 반박할 준비를 해요. 상대방 말을 반박할 준비를 해.
감성적인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반박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냐? 안 들을 준비를 해요. 감정이 강한 사람은 그래요. 안 들을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반박할 준비를 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100% 화목하게 사는 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다르면 어떻게 해? 내가 김치찌개 좋아하고 상대방이 순두부찌개 좋아하는데 식당 가서 김치찌개 2인분이야 딱 그러면 벌써 빈정상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응? 나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그럼 뭐 먹을래? 순두부찌개? 그래 그럼 김치찌개 하나요? 순두부찌개 하나요? 이렇게 주문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익숙해지죠?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를 좀 확장해야 되는, 나는 김치찌개, 너는 순두부찌개, 오케이. 그러면서 한 번씩 순두부찌개도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살짝 상대방 순두부찌개 숟가락을 넣어본단 말이야. 한 숟가락 떠먹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꿔 먹자 그러면 안 바꿔 먹어. 자기 거 먹으면서 그냥 한 숟가락 떠먹는 거지. 이게 다른 영역에도 적용돼야 된다. 다른 영역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다를 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한 번씩 순두부를 한 숟갈 떠먹듯이 상대방의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는 거죠. 응? 그런데 우리는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할 때 또는 감정, 이성할 때 자기가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컴플렉스를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 그건 컴플렉스 가질 대상이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내성적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이 컴플렉스가 되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돼서 자꾸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꿔보려고 그러면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자꾸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왜?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저 사람과 다른 점이야.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 소극적인 성격이 나의 단점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과 다른 점이야. 그게 나의 독특한 개성이야.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자기가 존중하지 않고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내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성적인 성격이든 외향적인 성격이든 감정이 더 큰 사람이든 이성이 더 큰 사람이든 이건 타고난 것들이에요. 이 타고난 것들은 이번 생에는 거의 안 바뀌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인격을 보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대로 살면서 인격을 보양하고, 외형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인격을 보양하고, 그러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냥 내가 내 갖고 있는 거를 조금 깎아내리는 거죠. 깎아주는 거죠. 깎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고집 부릴 게 아니라 혼자 살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 상대방한테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하는 말은 맨날 쓸데없는 말이야. 나는 왜 이럴까 차라리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물어볼 때 답이 나와요? 아니 스스로도 답을 못 찾으면서 상대방한테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자기 자신한테 나는 왜 이러지 할 때 스스로 답도 찾지 못하면서 명확하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몰라. 근데 상대방한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면 이게 어저께 제가 얘기했듯이 개입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게좀 항상 뭔가 감정이 부닥쳤을 때 식당에 가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둘이 갔어. 메뉴 딱 보고 나는 된장찌개, 너는? 나는 부르치기. 오케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일상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거 왜 너 같이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너 왜 자꾸 해? 그 부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구글에서 터치할 수 없고 구글에도 터치가 안 돼요. 그런데 터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 30년, 40년 동안 터치하려고 하는데 터치도 못해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그냥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심심해서 터치하는 것 같아. 무료하니까 이제 한 번쯤 할 때가 됐어 하고서 안 그래도 속에 불만이 쌓이는데 일부러 툭툭 건드려가지고 와락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눈물 쏟아내고 다리 막 덩덩덩덩 하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와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부러워 나도 저런 성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한 빈곤증을 느끼지 말고 내가 가진 거를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내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낫다. 그게 부처님께서 많은 성인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개조하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인격을 향상시키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큰 족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부처님도 성격이 있으셨겠죠. 타고난 성격이. 하지만은 깨달으시면서 그런 틀을 벗어나신 거죠. 깨닫기 전에는 그 틀 못 벗어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인격을 함양해야 되느냐? 부처님들 맨날 보는 데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뭐라고 하시느냐?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마라. 소극적인 성격이든 외향적인 성격이든 가급적 내 목숨 내가 중요하게 여기듯이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생명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그게 방등 아닌가요, 우리가? 또 하나는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거를 도둑질, 강도, 사기 이런 걸로 가지려고 하지 마라. 협박해서 가지려고 하지 마라. 노력 없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가지려고 할 때는 노력을 해서 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만큼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가진 것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남을 위해서 좀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라. 이게 인격을 함양하는 길 아닌가요? 또 하나는 사음하지 마라. 바람 좀 피지 마라. 한 10년 전인가? 요즘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게
차키, 핸드폰, 세컨드라고 그러대. 응? 바람 피지 마라. 응? 이 사람하고 정이 조금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응? 감정이 좋아했던 감정이 멀어질 수 있지. 그 멀어진다고 바람 피면 되는가? 멀어지더라도 의리를 지켜야죠. 언제 바람 피는 게 그래도 그나마 정당한가? 맞바람 났을 때. 서로 비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집안이 깨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자식 들켰을 때 온갖 망신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때는 모르고 결과가 드러나면 후회해요.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다 걸리고 나서 판사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가족한테 감정적으로, 배우자한테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더라도 최소한의 육체적 의리는 지켜라. 응?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이 인격이 좋을 수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도 거짓말하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강한 사람도 거짓말하고 이성이 강한 사람도 거짓말해요. 각각 나름의 방법을 써서 거짓말을 해요. 이거는 타고난 성격하고 관계없는 거야. 타고난 게 바람기가 많아. 다 쓸데없는 말이지. 태생의 거짓말이 잘해. 이런 거.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이익을 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거를 참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 거기서 인격이 함양되는 거잖아. 남이 알든 모르든. 거짓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는 진실한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본 것을 본 대로 얘기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본 것을 본 대로 얘기한다면서 자기 생각 끼얹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얘기한다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이 더 강해. 붙여놓는 생각이. 듣는 사람한테 오해를 일으키게. 그 다음에 교묘한 말, 꾸미는 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 아이고, 사람 싸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요? 밖에서 막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은, 아파트 밖에서 만약에 음악이 크게 들리면 전부 다 창문 열고, 아니면 경비실에 전화해서, 또는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면 다 전화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집에서 싸움이 대판 났다. 또는 또 이 아파트 사이 길거리에서 싸움이 대판 나서 내 방까지 들린다. 시끄럽고 하고 신고하는 사람 없고 다 창문 열고 구경할 거야. 어?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구경해요. 어? 저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시끄럽게 하면 이제 신고하죠. 응? 싸우면 신고 안 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지 않는 이상. 끝까지 구경해. 창문이 다 열려. 전부 다. 내성적인 사람도 창문 열고 구경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도 창문 열고 구경해.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친하게 지내는 게 싫을 때가 있으면 은근히 이쪽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다 저렇게 얘기해서 벌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 결국은 언젠가 들통났을 때 인격이 의심되잖아요. 인격, 성품을 함양할 때 이간질하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하합시키는 말을 해야죠. 하합시키는 말. 그 다음에 거친 말, 욕설하는 말, 이거 거칠게 욕하고 뭐하게 하는 사람 보고 인격이 좋다고 성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가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쌍욕하는 사람 없고.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는 자기 인격이 일단은 남들한테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평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라서 시읒자, 비읒자 들어가고 뭐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자제하는 거. 이게 인격, 우리가 이번 생에 성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친 욕설, 험한 말을 하는 대신에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자애로운 말, 상냥한 말, 얼마든지 이런 말로 대화가 가능해요. 진실한 말로 대화가 가능하고 하합시키는 말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자상하고 상냥하고 자애로운 말로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데 이거와 반대되는 길을 가면은 성품이 안 좋고 인격이 안 좋은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인격이 고상하고 고결한 삶을 사는 거죠.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야. 이번 생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성적인 사람도 욕심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욕심이 있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아무리 숨겨도 다 압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밥 한 번 먹어도 바로 티나요. 얘기 10분만 해도 티나. 이기적인 사람. 다음에 또 만나고 싶으냐. 아니 나도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기적인 사람 만나니까 의기투합하면 되는가? 와 우리 같은 사람 만났구나. 비슷하네. 좋아 미치겠네. 그러는가?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이기적인 언행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 욕심을 내려놓는, 욕심을 줄이는 그런 삶이 인격, 고결한 인격, 고상한 인격으로 사는 이번 생 나의 노력이다. 그 다음에 성냄. 말이 좀 너무 긴가요? 그만할까? 이제 다 끝나갔어요. 이제 10가지는 이제 2가지 남았어요. 화 많이 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약간 타고난 기질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스스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화가 많다면 이 화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을 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화를 조절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도리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배려고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는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 자기는 막 화를 내면서도 남이 자기한테 화를 내면은 그건 못 참아.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를 자제하고 조절하고 화의 성질, 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유하고 나는 100% 고치지 못하더라도 고쳐나가려고 노력할 때 고상한 인격, 고결한 인격, 고결한 성품으로 이번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빨리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걸 포기하면은 좋지 않은 성품, 안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격장애 뭐 이런 쪽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어디서 보면 다 그런 거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하느님이 정해줘, 부처님이 정해줘요, 부모님이 정해줘요.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합니다.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미룰 수 없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고상한 인격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형적이든 감정을 더 중시하든 이성을 더 중시하든 아무 상관없이 요번 생 왜? 어차피 사는 거 천박하게 살지 말고 호상하게 살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칭찬받으면서 살자. 칭찬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쌓이면은 칭찬은 저절로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나반 종작이 되니까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나반 종작가 보통 시험 합격하고 뭐야 또? 진급, 뭐 어떤 취업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이것을 한 1, 2년 해보고 바꾸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좀 오래 했을 때 이거를 통상적으로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이거를 내가 더 해야 되는가? 여기서 바꿔야 되는가? 더 해야 될 때는 더 해야 되는 길을 선택할 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경우는 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했던 대로 하면은 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한을 정해서 해라. 기한을. 그리고 그 기한 안에 그것이 성취가 안 되면은 내가 노력한 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갈 준비를 해라. 하지만 다른 길을 가기 전까지는 한번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죽으라고 하면 매달려 보는 것도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는 거죠. 그래서 성취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다른 길 가는 거고. 포기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게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잖아요. 멈추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멈추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고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역시 누가 결정해 주느냐? 점순이, 점쟁이가 결정해. 거기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스님한테도 물어보지 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책임을 전가하지 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 탓으로 아빠 탓, 엄마 탓, 동생 탓, 누나 탓, 뭐 이런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 선택하고 감수해라. 선택하고 책임져라.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길이다. 시험 보는 분들, 뭐 준비하는 분들, 혹시 제 말을 듣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은 한 줄 거면은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길을 오래도 갈 거라면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길만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정말 굳이 한 번 더 하고 싶다면은 피똥 한번 싸주고 한번 해봐라. 좋아하는 거 좀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거 뒤로 미루고 이 하기 싫은 거 이거 매달려서 한번 쟁취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나반 종작에서 해당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